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현장 본색, 오늘은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국회 미방위원들 중에 야당 의원들이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불신임 결의안을 오늘 국회의원까지 제출했고요. 그 이후에 국회 본회의장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신상진 위원장 사퇴 촉구 농성에 들어간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어서 오후에는 제 뒤에 보이시는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이 있게 됩니다. 1시 30분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바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리고 퇴진행동 측 지도부들이 참석해서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해서 수사를 더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특검법 개정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게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법사위 통과도 지금 자신할 수가 없고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태도가 지금 이것을 통과시켜줄 만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불확실한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법사위에서 이게 다뤄지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것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이런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정세균 의장이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법사위에서 이 특검법 개정안 이게 좀 다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퇴진행동 쪽에서 박주민 의원과 함께 이 자리에 서서 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퇴진행동 쪽에서 권성동 위원장에게 이 특검법 개정안 처리해달라라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곳이 정론관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기자회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순간 박주민 의원이 저기 도착을 했네요. 1시 30분에 기자회견 예정돼 있는데 저희가 방송하는 것을 귀신같이 알고 좀 일찍 오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몰랐는데요. 모르셨어요. 귀신도 아니고. 예. 자, 오늘 저희 오마이TV에서 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촉구 기자회견 이것을 좀 생중계할 예정인데요. 지금도 생중계 중인데 쉽지 않은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자유당은 원칙적으로 반대. 바른정당은 합의를 했지만 네. 바른정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해야만 처리하겠다. 네. 이런 입장이라서 예. 현재 상황에서는 처리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권성동 위원장이 계속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남아 있는 것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이거밖에 없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근데 국회의장도 지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국가 비상사태 및 그에 준하는 상황이냐 이 부분이 지금 해석상 좀 어렵다는 거잖아요. 물론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비상적인 상황인데 국민분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비상 상황이니까 네. 강행해라. 강행한다고 해서 누가 욕할 사람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국회의장님이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시민들의 그런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목소리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정치 지형 자체가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면 네. 자유당이라고 해서 거역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국회 내에서는 어떻게든 협상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국회 내 상황을 네.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국회 내 상황을 국회 내 사람들만 가지고 지금 만들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약간 탄핵 때처럼 예. 정치 지형 자체가 여야 구분 없이 다 나서야만 되는 상황이 돼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특검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서도 제출하고 의견서도 제출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이게 특검 수사가 좀 미완으로 끝나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보면은 삼성 말고 다른 재벌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아예 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예. 아마 그것은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서 삼성에 대한 기소 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삼성에 대한 기소만이라도 해놔야 예. 이후에 특검이 그 사건을 계속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기소된 이후에. 네네. 근데 그거를 지금 해야 되니까 네. 남은 시간에 다른 재벌들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그리고 뭐 네. 블랙리스트도 네. 문학에만 작성됐던 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경제계라든지 이런 데를 다 봐야 되는데 음, 법조계라든지 네. 수사 기관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예. 황교안 권한대행 좀 어떻게 결정할 것으로 보세요, 의원님은? 황대행은 지금의 스탠스로 봤을 때는 안 할 가능성이 80% 이상이죠.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행자이자 네. 박근혜 대통령이 뽑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이에요. 박 대통령의 아바타 같은 느낌. 뭐 그런 예, 느낌이죠. 예. 예. 지난번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처럼 맞습니다. 이번에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것이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렇게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황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공포를 안 할 수도 있죠. 아. 공포를 계속 예. 붙잡고 시간을 끌면서 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참 이것저것 좀 저희가 따져 보면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말씀하셨듯이 탄핵 정국 때처럼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특검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함께 목소리 내주신다면은 불가능하지만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지금 예. 뭐 자유당으로서는 예상외로 자기네들이 네. 바른정당보다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로 가는 게 맞다고 지금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예. 계속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면 탄핵 가결과 함께 동시에 같이 날아간다. 이런 인식을 만약에 국민분들께서 심어주신다면 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을 자유당으로 부르고 계신데 그 자유한국당에서 기자들한테 문자 보냈어요. 네. 우리는 한국당이다. 한국당을 불러달라 이러던데. 저한테는 문자를 안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문자 올 때까지 그냥 계속 자유당이라고. 자유당으로 부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 특검 연장에 반대한다. 오늘 당론도 채택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그 태진행동 측과 박주민 의원의 기자회견 잘 봐주시고요. 이게 정말 국회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국민들께서 같이 나서 주셔서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오늘 헌재에서 네, 변론이 있었죠. 거기서 뭐 고영태 증인 채택이나 녹음 파일 트는 것은 거부가 됐습니다. 헌재에서. 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게 3월 2일, 뭐 3월 3일 이렇게 지금 최종 변론을 연기해 달라 이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얘기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3월로 넘어가게 되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안에는 또 이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론기를 한 차례 늦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일에서 27일이나 28일로. 3월로 가지 않고 2월 안에 끝낼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3월 2일이나 3월 3일,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렇게는 보시는 안 건가요? 가고요. 어. 그 정도까지 연기는 안 네, 해주고 네. 2월 말 정도로 변론기, 그러니까 최종 한 번? 변론기를 한 번 정도는 연기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3월 13일 전에는 결정이 되겠죠? 무리 없이 할 수 있죠. 한 2주 정도 네, 근데 평일하고 3월 9일은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3월 9일, 3월 10일 예측이 나오고 있던데. 3월 10일도 될 수 있고 3월 13일도 될 수 있죠. 의원님 보시기에는 3월 10일이나 3월 13일 이틀 중에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요즘에 보면은 많은 정치인들이 그 예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3월 9일, 3월 10일 막 나오던데. 3월 9일은 권성동 위원장이 3월 9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날 안 되는 건가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관심 끄는 게 바로 대통령의 최종 변론 출석입니다. 오늘 예. 헌재에서 명확히 입장을 밝혔어요. 네, 출석하면 22일 까지. 신문한다. 신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문을 받아야죠. 국회 측 신문도 받고 네. 헌재 측 신문도 받고. 그걸 감안해서 이제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네. 제 생각에는 뭐 절차 지연의 효과도 없고 신문에 대해서 조리 있게 답변할 자신이 없다면 네, 안 네. 나오겠죠. 오히려 나가봤자 그게 이제 다 기자들이 듣고 기사에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헌재 그리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 의원님께서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라고 정말 바쁘신데요.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이제 실질 심사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특검이 뭘 들고 있는지가 잘 안 드러나고 있어요. 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네. 실제로 뭘 들고 있는지를 몰라서 어떻게 예측하기가 좀 예측하기 쉽지 어렵습니다. 않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건 특검에서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특검이 열심히 보강 수사를 해가지고 영장 청구를 해서 발부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약간 불안한 게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 그 구속 그 첫 번째 영장 청구한 이후에 전열을 정비해서 그렇죠. 시작했다는 얘기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특검이 얼마나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는지 저희가 한번 내일 그 법원에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자회견 이제 하셔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참여연대 분들이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관련된 시민단체 분들 같이 하시기로 하셨죠. 자, 그러면 저희 시민들께서 촛불 집회 이런 것들 계속 열심히 참석하셔야겠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헌재 최종 변론 기일도 아직 확정이 안 된 확정이 안 거고 됐고. 뭐 우무라든지 이런 수사 진행도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네. 무엇보다도 특검이 연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좀 죄송하지만 나와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특검 연장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도 어떻게 될지 이런 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자, 1시 반이 지금 넘은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안 와서 제가 박주민 의원과 함께 계속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준비하셔야 되니까 보내드리고요. 제가 기자회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가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지금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되어가는 과정에서 국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당에서 명백히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바른정당은 원칙적으로 기간 연장에 동의를 하지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해야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검법 개정을 통한 특검 기간 연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특검 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특검 기간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신 분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이시자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대표 정강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이자 역시 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이신 박병호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이신 박정호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정강자 대표님을 통해서 특검 기간 연장의 의미 등에 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토요일까지 16차
촛불 집회를 가지면서 강화문 또 전국광역시 시군구에서 국정농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에 몰두해 왔습니다. 지난 12월 9일 우리는 바로 국회 위에 있는 의사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탄핵을 의결하였고 또 광화문 내에서 지켜낸 그 촛불의 힘이 특검을 결의하게 했고 지금 많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 특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으로 다소나마 그 진행에 대한 국민들의 그동안 불안함이 조금 가셨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이재용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특검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2월 9일 날 큰 결정을 했었던 국회와 국회에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특검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이제 다시 한번 나서서 국정을 바로 세우는 일,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속으로 강력하게 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은 그동안 시민 51,610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 서명은 특검의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서명입니다. 다음으로는 박병호 공동상황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까지 1,300여 명의 촛불의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분들의 염원은, 우리 국민들의 염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과 그리고 헬조선 헬조선을 깨고 결국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국민적 여망입니다. 이 첫 발을 띄는 것이 바로 특검에서 철저한 수사를 해서 모든 죄를 지은 자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원칙이 세워지는 것이 그 헬조선 탈출의 첫 발이라고 저희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검이 밝혀낸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부역했고 같이 공범을 했던 이 국정을 농단했던 모든 것을 이 뿌리채 뽑아내야지만이 이 새로운 사회의 첫 발을 띄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아시다시피 기자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특검이 연장된다는 것은 지금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되기에 지금은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국회가 내일 모레 아시다시피 전원 출석하여 결국 본회의를 열어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전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마지막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이 적폐를 드러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시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이런 공범들에게 이 상황을 맡길 것이 아니고 국회가 나서서 꼭 이 특검을 연장해서 모든 것을 뿌리채 뽑아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요청드리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검은 열심히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민들도 굉장한 성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수사할 수 있었던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그리고 비선 진료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전방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 등 앞으로 특검이 수사해야 될 대상이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원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의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검은 오랜 세월 돈과 권력으로 법의 심판을 모면해왔던 이들에 대한 단죄가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듯이 특검 수사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혐의는 여전히 많습니다. 삼성 말고도 정경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잭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청와대 차원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공작 정치의 면면들도 밝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3월 중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특검이 2월 28일로 종료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그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상 불소추 특검을 앞세워서 특검 수사 회피하고 현재 탄핵 심판 계속 지연하려는 대통령을 반드시 수사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반드시 특검 시간은 연장돼야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특검 연장을 위해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특검 연장 여부를 황교안 권한대행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오늘 2월 23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특검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우리는 대통령 국정농단의 공동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발목 잡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특검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가 이토록 높았을 때는 없었습니다. 특검 수사의 중단 없이 끝까지 밝혀내고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사 매우 단호합니다. 광장에 모인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5만여 명이 넘는 분들이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자발적인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국회가 이제 부응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특검 연장을 위한 법 개정 처리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51,610명의 시민의 서명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특검 기간 연장을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던 사건을 특검이 통합해서 공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라든지 이후 공소 유지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공소 유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짐에 따라 특검이나 특검보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겸직 제한을 푸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은 이런 이슈들에도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국회에서도 이 문제도 역시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관에 있는 민원실을 가야 돼요. 아, 의원회관으로요? 네. 취재는 여기서 좀 맡아주시고. 네. 그럼 법사위로 바로 가는 거죠. 법사위하고 얘기했습니까? 4층. 아, 법사위로 바로 가시나요? 저희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안 계시나요? 위원장님은 이걸 접수하는 게 아니고요. 사무총장이 접수해서 위원장에게 회부를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거치는데 저희들 주시면은 저희들이 사무총장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예, 예. 네, 저희들이 이렇게 접수 전달하도록 전달을 해드리죠. 예, 예. 자, 법사위원장실에 지금 전달을 이제 뭐 전달했으니까 하고 한 말씀씩 들으시든지 하고. 네, 네. 예. 자, 정광재 한 말씀 저희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데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예. 왜 꼭 돼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지금 국민들은 특검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지금 수사가 너무나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 겨우 이제
이달 말도 아니죠. 28일이면 끝나는 것에 관한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로부터 언오프라인에서의 의견을 구해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는 서명을 받아서 오늘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병우 우리 공동상황실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이 1,300만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건 헬조선 탈출입니다. 박근혜 정권 내려오고 그 헬조선 탈출의 첫 단추가 바로 이 특검을 연장해서 여태까지 이 잘못된 사회를 그 근원지를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멈춰지면 다시 다 풀려날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게 지금 특검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특검이 계속 수사를 해서 여태까지 잘못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공범 역할을 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을 다 발본색원해서 새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틀이 그렇게 해서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한테 맡길 수는 없고 결국 국회가 나서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믿습니다. 네. 자,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 좀 뭐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자유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특검 연장에 대해서. 그리고 권성동 위원장님은 바른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지금 처리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야당들이 협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안 풀리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하겠고, 이번에 서명이 5만 명이 넘는 서명이 전달되는 것을 또 계기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퇴진행동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법사위원장실에 올라와서 국민들의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자, 이 국민들의 뜻이 권성동 위원장에게 전달이 될 텐데요. 권성동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